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돌발 영상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항상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사전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이니까. 하지만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는 소위 질문 리허설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세상 천지에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리허설 영상 공개와 관련해서 YTN에게 사과,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말리면 시즌2 시작하는 것입니까? 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서 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막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 책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따지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경찰들 이렇게 많으시네요. 근데 왜 그날은 6시 반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웃을 치고 울고 불고 했는데도 왜 하나도 없었을까요? 저희 당의 이름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심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래서 제가 당원의 힘으로 이거는 정당명 바꿔라, 아니면 뭐 윤심의 힘이라 그러든지, 뭐 저를 밟아 죽이겠다 밟으면 밝혀주겠습니다. 근데 결코 제가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백반장 조멘토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백반장, 네. 준비됐으면 나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철저하군요. 네, 나가요. 류 실장.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에 이제 복귀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어제 정치부회 중간에 저희가 이제 속보로 다뤘는데, 아까 영상을 봐서 뭐 저희도 알 수 있었지만 당장 오늘 현장 조사부터 함께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첫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여야 합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 등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특위위원들은 조사를 하기 전에 녹사평역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도 했습니다. 분향소에 있던 유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고요. 일부는 국정조사 진실규명이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기도 했습니다. 왜 이제야 왔느냐, 이런 고함 소리도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어렵게 다시 이제 돌아왔으니까 국정조사 특위가 잘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속도를 낼지 아니면은 또 서로 간의 여야의 충돌로 중간에 이제 또 브레이크가 걸릴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야당 쪽에서는 방해하려고 다시 복귀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상황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회 상황실에서 자세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국민의힘이 이제 국조특위에 복귀를 하면서 예산안 협상에 물꼬가 트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이틀 사이에 전혀 진전이나 변화가 없다면서 어느 한쪽의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양보를 사실상 요구를 한 건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이 새로운 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2022년이 한 열흘도 안 남았네요. 한 9일 정도 남았는데, 여야가 서로 상대가 먼저 양보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인데, 지금 이제 행안부 경찰국 등의 예산을 놓고 여전히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저희 정치부의 중간에 회의가 속보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속보를 좀 챙겨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백다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공개한 YTN을 향해서 악의적 편집이라며 최근 강한 유감을 표명했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YTN 문책 요구는 날리면 시즌2라며 언론 겁박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를 대신하고 있는 소통반장 백반장입니다. 오늘 하루 놓치지 말아야 할 뉴스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뉴스픽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들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신년회견 없다, 조작대 보복, 겨울왕국, 연말 특사 누구, 그리고 전쟁 후 처음입니다. 곧 집권 2년차를 맞이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겸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업무 보고도 함께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노동과 교육, 연금에 대한 3대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그 개혁의 내용들을 잘 선별을 하고 사회적인 대합의 하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만큼이나 대국민 소통 강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의 업무 보고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책 수혜자인 일반 국민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과제 국민보고 때처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소통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두고 사전에 기획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통상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사전 리허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송이니까 예컨대 사회자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한데요. 하지만 질문자가 질문하고 답변자가 답변하는 소위 질문 리허설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세상 천지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을 사전에 주고받아서 짜고 친다라고 하면 그게 국민과의 대화이겠습니까? 반쪽짜리 대화죠. 네, 앞서 대통령실은 YTN이 리허설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무단 유출했다고 비판했었죠. 이로 인해 여야의 공방도 거세졌습니다. 삭제된 YTN 돌발 영상에선 윤 대통령의 대역을 맡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과 실제 윤 대통령의 발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 패널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모습, 리허설에서 질문을 했던 국민 패널이 생방송 중에도 질문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께 정책 방향을 생생히 설명하는 자리를 폄훼하기 위해 YTN은 테스트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해 마치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습니다. 돌발 영상 사태에 지휘 책임이 있는 분들은 스스로 언론인의 윤리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YTN 또한 방송사 내부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리허설 영상을 제작한 사실에 대해서 사과하고 곧바로 삭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책임자 문책까지 거론하며 조작 방송이라고 말했습니다. YTN이 고위 간부의 지시 아래서 리허설 영상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화하였고 짜고 치는 생방송이라는 컨셉을 기획해서 생방송과 교묘히 교차 편집한 조작 방송을 자행한 것입니다. YTN은 리허설 영상의 녹화와 악의적 편집, 송출을 지시한 모든 간부를 색출하여 퇴출시키십시오. 또한 YTN 우장균 사장은 그간 자행된 수많은 편파 왜곡 조작 방송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요구합니다. YTN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여권의 책임자 문책 요구는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과잉 대응입니다. 일단 저희가 풀단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고 방송도 내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범죄라고까지 하고 언론인의 양심 이야기하고 조작 방송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정부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 위축될 수밖에 없죠. 정부와 여당의 언론에 대한 엄정 대응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연일 언론 탄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날리면 시즌2라며 언론에 대한 겁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날리면 시즌2 시작하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언론에 대한 겁박이자 탄압입니다. 언론 재갈 물리기법 같은 것이 강행하면 민심의 바다에 분노의 물결이 일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국민 업무 보고로 사실상 신년 기자회견을 대신할 거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중순 해외 순방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그 이후에는 설 연휴가 이어지는 만큼 신년 기자회견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정기로 삼아야 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출입 기자들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국민 소통과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최근 국정과제 국민 보고를 통해 대국민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 또한 정부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전달하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관 설전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중단했습니다. 한 달여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는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현 정부의 소통 강화 기조가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관훈 토론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재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조작 대 보복입니다. 감사원의 전임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전방위 감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통계청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통계 담당 직원의 PC를 포렌식해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등 핵심 민생 지표들이 당시 전임 정부가 선보한 소득주도 성장, 투기와의 전쟁 등에 끼워 맞춰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감사 조사 대상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어제 한덕수 총리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제정책의 근본이니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개혁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만약에 누가 그거 삭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그분을 설득을 해야죠.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건데요. 이번 감사로 공무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그 사안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는 게 아니냐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견 감사원의 조사에 힘을 실어준 걸로도 읽히는 가운데 감사원의 윗선 수사가 어디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후임자인 강신욱 전 청장을 직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조사가 확대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감사하고 수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요. 네. 정치 보복성 감사이고 대통령의 수족이 되려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전 정부 지우기의 일환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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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4개월 만
윤석열 대통령의 배포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인데요.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 모두 다 전 정권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구나. 대통령이 문재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구나. 여기로부터 피해보는 사람들은 국민들밖에 없다. 반면 문재인 정권 당시에도 통계 조작을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제기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향후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보고 있거든요. 통계 조작을 통해서 어떤 뭔가 국민들 여론을 왜곡시키고자 했다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 번째 픽은 겨울왕국입니다. 정의원분들 출근길 무탈하셨나요? 새벽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오후 1시를 기준으로 강원 내륙과 충북, 제주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경전철 김포 골드라인은 선로에 쌓인 눈 때문에 열차 운행이 늦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밖에도 도로가 통제되는 등 여러 곳에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쌓여있는 눈이 얼면서 도로가 빙판으로 변하는 곳이 많은 걸로 예상되니까요. 퇴근길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눈은 저녁 때 잠시 그쳤다가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까지 내릴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기온도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추위가 마냥 싫지만은 않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개장하는 건데요. 오늘 오후 6시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번째 픽 보겠습니다. 네, 연말 특사 누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사 대상자 사전 심사를 앞두고 재개 발걸음도 빨라졌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사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명단에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당시에도 거론된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박창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반발에 나섰는데요. 경제민주화시민연대는 특사 때마다 총수의 사면과 복권을 자신하는 대기업이 자아낼 후폭풍은 국정 차원의 위험 요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 픽 보겠습니다. 네, 전쟁 후 처음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한국 시간으로는 20일 새벽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으로 다른 나라를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인 안보 지원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첨단 방공 시스템 지원 발표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 우려될 경우 이번 방문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정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내일은 눈이 안 오는 걸로 일단 돼 있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지역별로 더 눈이 오는 모양이군요. 뉴스룸에 날씨 형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된 비상경제 민생회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지난번에 이제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에 노동개혁을 연일 이제 윤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생중계됐던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노동개혁 부분을 강조했었고요. 오늘 회의에서도 상당히 강한 어조를 등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3대 개혁 중에서도 특히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노조 부패를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 언급을 하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또한 노동개혁과 관련한 입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정호택 국회 부의장과 하태경 의원 등은 노조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한 배경으로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기점으로 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란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면서 지금 이제 정치권의 공방 역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근 간부회의 석상에서 피감 대상을 횟감에 비유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어떤 맥락이에요? 네,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간부회의에서 한 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건데요. 유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접시 위의 광어가 물까봐 걱정해서 주저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피감 대상을 접시 위 광어에 비유하고 감사 저항을 광어가 문다고 표현하면서 거침없는 감사를 주문한 건데요. 이러한 유 총장의 표현을 두고 야당은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그 대상을 아무리 그래도 음식에 비유하고, 예, 그죠? 곧 자기가 먹을 요리에 비유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감사원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그걸 주입시키고 하면 당연히 강압감사나 무리한 감사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백 반장, 오늘의 원픽은 뭘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노동개혁 대국민 소통 강화, 이재명 날리면 시즌2.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참사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당일 현장 재구성부터 시작한 건데요. 일부 현장 방문에는 유가족들도 동행했습니다. 또 한덕수 총리의 30초 분향소 방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에 대해서는 오늘도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죄인인 심정이었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네, 마음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던 박희영 용산구청장, 법적인 책임도 지게 될까요? 경찰 특수부는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이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어제 청구했습니다. 모두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처했다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입니다. 재난 대비와 구호에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박 구청장,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이 영장에 적시가 됐는데요. 증거인멸 시도는 구속영장 발부의 근거가 될 수가 있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이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경우에는요, 영장이 한 번 기각이 됐고 이번에 재청구를 한 겁니다. 실제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쓴 보고서에 대한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요. 특수본으로서는 이들의 신병 확보 여부가 무척 중요합니다. 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수 있지만 기각이 된다면 부실 수사다라는 비판 재차 받을 수 있는 갈림길에 선 건데요. 이 전 서장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네, 경찰 수사 말고 또 다른 진상 규명의 길, 바로 국회 국정조사입니다. 어제 다정회에서 이 국민의힘이 유가족을 만난 뒤에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했다라는 속보 제가 전해드렸었죠. 오늘부터 시작된 현장 조사에 동참을 했습니다. 특위위원들은 일단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조문부터 했습니다. 진실 규명 국정조사 진실 규명 국정조사. 여야가 힘을 합해서 진실을 잘 규명하고 또 책임 소재를 규명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잘 지켜주세요. 네, 약속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진실만 밝혀주세요. 네, 이후에는 참사 현장 골목,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을 차례로 방문을 했는데요. 유가족들은 특위위원들을 붙잡고 제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해가
앞두고 해가지고 아이들은 오지를 않는데 옆에다가 아이들 없는 자리에 밥상 떠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 떠놓고 그 아이들은 오지를 않는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경찰들 이렇게 많으시네요. 근데 왜 그날은 6시 반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울고불고 했는데도 왜 하나도 없었을까요? 네, 현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참사 당일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사 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뒤에 이태원 파출소를 찾은 특위위원들은 당시에 도로 통제가 되지 않았던 상황부터 112 신고에 왜 미흡하게 대응했는지까지 좀 따져 묻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로 통제를 했어야죠. 도로 통제. 도로를 소통시키느냐, 인파를 관리하느냐, 그건 이제 그 판단의 문제인데 네. 미리 그 계획을 세우진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같으면 도로 통제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분이 112 전화를 다 받고 대응을 해야 되실 분인데 현장에 나와 있어서 대응이 안 됐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시를 내리신 분이 누구냐? 본인 판단인지 전임 서장 차원에서 판단한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전을 다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현장에서 보고 지휘하는 게 더 맞았을 수도 있는. 네, 제가 이 분향소 조문 그리고 현장 방문하는 영상을 쭉 봤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 이 유가족들 옆에 유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을 비방하는 보수 유튜버들까지 있어서 현장이 무척 소란스러웠습니다. 세월호의 길을 가선 안 된다라고 했던 권성동 의원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야말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폭식투쟁으로 모욕했던 그때 그 길을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영상호 너의 피살 공무원 거기 영장이나 가봤냐? 문재인정부로 5년 동안 못했어. 세월호 살아가지고 피곤해. 그 애들이 둘이서 나란히 손잡고 갔어요. 문재인정부로 5년 동안 못했어. 세월호 살아가지고 피곤해놓고 제도 정비 안 하고 법령 정비 안 하고 못했어. 세월호 정치하고 있잖아 지금 니네들이. 네, 이 사람들 오늘 국정조사 반대 집회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을 적어도 분향소 근처에는 오지 못하게 막아달라라는 게 유가족 측의 요구였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지안이한테 어제 탤런트 지안이 엄마가 시체 팔아서 돈 벌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지안이 엄마가 기절했습니다. 녹사평역에 경찰은 없습니다. 서 있기만 하고 확성기를 떠들어대는데 말리지도 않고 거기 신창위원회 철수시켜 주십시오. 그게 사람입니까? 네, 오늘 현장 방문으로요. 국정조사 그야말로 첫 발을 뗀 셈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죠. 당장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문제부터 여야 간의 생각차가 큰데요. 국민의힘은 한 총리는 증인에서 빼기로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고 또 총리를 호출하는 건 지나친 정치 공세다 이런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참사 이후에 한 총리의 발언들 국정조사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사 이후에 정부의 대응 관련된 부분, 행안부 장관이 직계상 책임을 진다라고 하더라도 또 국무총리가 국정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참사 이후에 이제 한덕수 총리도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을 대변해 왔지 않습니까? 또 문제도 좀 생겼었고요. 당연히 국회로서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네, 한 총리는 녹사평역 분향소에 예고 없이 방문했다가 30초 만에 자리를 뜬 사실 공개가 되면서 논란이 일었죠. 유가족들의 항의에 한마디 대꾸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황급히 자리를 뜨는 바로 이 장면. 불법 아니냐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 총리는 갑자기 분향소를 가게 된 이유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냥 하여튼 제가 좀 가고 싶었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항상 저희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또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고 싶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다른 쟁점은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야3당이 단독으로 국조특위 첫 회의를 열었을 때 기간 연장 없다 선을 그었지만요. 오늘 처음 현장 조사를 했는데 지금 남은 국정조사 기간 고작 18일 뿐입니다. 주말을 포함한 건데요. 특위위원인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정치에서 절대라는 건 없다. 현실적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을 좀 내비쳤는데 예산안 협의 후에 이제 국정조사를 한다라는 여야 합의 사항을 꺼내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안에 합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진실로 참여할 의지 그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라면 예산안 처리부터 해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안 후 국정조사하기로 합의해놓고 12월 21일까지도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 지금 인질로 잡고 있잖아요. 네, 예산안 법정 시한은 오늘로 이미 19일이나 넘긴 상황인데요. 합의될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표류 중인 데 대한 책임 여권에 돌렸는데요. 민주당은 이 법인세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버티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여당이 누굽니까 도대체. 1% 낮추는 그 의장 중재안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중재안을 안 받고 버티는 데가 지금 누구예요? 누가 급합니까? 사실은 국회는 합의가 됐어요. 국회는 끝났는데 그러면 어디가 문제라는 거죠? 용산에서 합의를 안 해주시니까. 네, 예산안 막바지 쟁점은요. 법인세 인하 문제, 그리고 지역 화폐 예산, 그리고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핑퐁식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오후에도 비공개로 만났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아직 회동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인데요. 여야가 다투고 있는 또 다른 부분이 있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문제입니다. 정쟁을 우려해서 신 의원이 국조특위위원회에서 사퇴를 했지만 국민의힘의 공세 계속됐습니다. 신 의원이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 없었고 현장에는 고작 15분 정도 머물렀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데 신 의원이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국정조사에 이 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 참사 현장으로 향하던 닥터카를 자신의 집 앞까지 콜택시처럼 불렀고 남편까지 대동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자신의 SNS 홍보용 사진을 찍으며 불과 15분 정도만 머물렀고 결국 참사를 홍보도구로 삼고 재난을 정치적 기회로 삼아 응급의료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신 의원이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신 의원은 국회의원인 동시에 의사라면서 신 의원을 감싸는 목소리가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이자 프레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사로서의 전문성이 있는 의료인이 이 참사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지원을 가기 위해 함께 합류해서 가게 된 그 행위에 대해 그런 저열한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신현영 의원이나 그 남편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의사입니다. 이 구급차가 아닌 닥터카를 타고서 간 게 특별한 문제가 있나? 혹시 국민의힘 측이 국정조사를 계속 부정하고 회피하고 해왔는데 요번에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세를 너무 강하게 피는 것 아닌가. 네, 국정조사와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좀 연계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예산안 협상 타결 소식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사 현장 방문한 국조특위 현장 재구성, 국민의힘 신현영 증인 채택해야, 민주당 저열한 정치 공세. 네, 유정화 실장이 발제하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했다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을 냈는데 지금 이제 여야 간의 이제 예산안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또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그러니까 모레 본회의를 열어서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지금 정부안이 있고 또 민주당이 올린
수정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안과 수정안을 만약에 그때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표결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합의가 되면 합의안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게 되겠죠. 그만큼 이제 아마 그동안 이제 김진표 의장이 정해놨던 예산안 시한이 벌써 4번이나 좀 어긋나는 그런 상황을 겪어서 전에 이제 유한울 체커가 발제했을 때 뭐 양치기 소년이다 국회가 이제 그런 이제 오명까지 뭐 뒤집었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레 본회의에서 예산안 표결을 하겠다는 입장문을 조금 전에 냈습니다. 네. 아까 이제 류정아 실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뭐 여러 쟁점이 있지만 법인세 부분은 이제 조금 좁혀진 것 같고 여전히 이상민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 관련한 예산 한 5억 정도가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네. 형국인데요. 한 5억 원 때문에 지금 한 639조 네. 원의 예산이 지금 좀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아까 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나 한동훈 네. 장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협의가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제 국회의장이 일단 본회의 표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단 민주당 수정안은 감액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국민의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모르겠는데 내일 본격적인 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라 이렇게 강하게 지금 의장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또 여야 이제 입장이 좀 나오는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유한울 체커래. 유정아 실장이 좀 계속 챙겨요. 일단 제 이름 아시죠? 알아요. 네. 네. 자, 좋습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참사 현장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확인해 봤는데 일부 일정은 유가족들도 동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과 이태원 파출소 등에는 유가족들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은 현장 골목을 둘러보면서 골목 앞쪽보다 뒤쪽에 CPR 환자들이 더 많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경찰 배치 상황과 112 신고 대처 등에 대한 질문이 줄을 이뤘습니다. 유가족들은 파출소 현장 조사에서 지난해 헬로윈과 왜 대처가 달랐는지를 물었는데요. 경찰 측은 지난해는 밤 10시 영업정지와 집합금지 등이 있어서 올해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는 서울경찰청 그리고 서울시청을 방문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112 재난종합상황실을 점검을 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동일 장소에서 반복되는 신고가 시각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상황실장은 시각적으로 되는 건 없었는데 사고 이후에 경찰청에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1시간 내에 50m 범위 안에서 3번 이상 신고가 들어오면 지도에 표시가 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좀 보완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청에서는 재난 문자 발송 시스템 그리고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점검을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나와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패륜 정권이라고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복귀를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전에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의 망언과 2차 가해를 사과하고 문책해야 한다 요구를 했는데요. 특히 분향소 주변에서 극우 인사들이 유족들을 모욕하고 있는 걸 독버섯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독버섯을 자라게 한 온상으로서 국민의힘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이상민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유족들의 그 깊은 고통,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먼저 인간이 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그리고 국민의 피눈물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이건 패륜 정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좀 들어봤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여전히 이재명 대표 방탄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국정조사 증인 채택 부분에서 그 대검 반부패 부장이 포함된 점을 들었는데요. 이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을 넣은 건 이 검경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면서 이번 참사 예방과 대응에 소홀했다든지 그런 지적 때문이죠. 그럼 증인으로는 대검 마약 과장을 채택을 해야 하는데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 반부패 부장을 불렀다는 겁니다. 대장동 수사를 압박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입니다. 대검 반부패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총괄 지휘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국정조사가
이 용산 참사에 어떻게 보면은 재발 방지나 진상 규명보다 이것 역시 이재명 방탄용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네,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전 정반대네요. 자,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시작했지만 여전히 이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앞으로 공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아까 이제 류정아 실장이 소개했습니다만 한덕수 총리의 이른바 30초 조문도 여전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 총리가 유가족들의 항의에 제대로 대꾸하지를 못하고 위로나 이제 사과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뜬 데 대한 비판은 여권에서도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총리의 그런 행보들은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볼 수밖에 없고 감정이 없는 분인가라는 전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당연히 유가족분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고 그 화를 받아들여서 그분들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게 공직자가 할 일이거든요. 예. 근데 강하게 저분들이 소리치고 항의하니까 그냥 미안 하고 그냥 나온 거잖아요. 예. 그거는 공직자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한 총리는 대신에 돌아가는 길에 본인에게 경례를 하는 시민과 악수를 하면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죠. 그런데 이 시민이 유가족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좀 현장에서 몰아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신자유연대 소속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신자유연대는 오늘 국조특위위원들의 현장 방문에 국정조사 반대한다라면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 신자유연대 대표는 시체팔이를 한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오늘 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신현영 증인 채택해야 민주당 안 보이네요. 저열한 정치 공세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노안이라는 게 들켰네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겨울이 온다며 북풍 한서를 언급했죠. 검찰 수사와 당내 퇴진 요구, 이른바 내후 외환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인 듯 싶은데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의 추이보다 대표로서의 리더십 문제가 더 크다고 발언했습니다. 반면 친명계에선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맞받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글. 무슨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본인은 말을 아꼈는데요. 최근에 검찰 수사 연대 그냥 읽어보신 대로죠. 찐 친명으로 통하죠. 김남국 의원이 그 속뜻을 풀어냈습니다. 야당 탄압, 검찰의 정치 탄압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또 시적으로 좀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이것을 견디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견딜 때는 함께 우리가 서로 지치지 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이겨내자. 비명계에선 지금 본인의 겨울만 걱정할 때냐 핀잔 섞인 반응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이렇게 국민들 민심이 떠나 있는데도 민주당에게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거.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당대표가 됐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당대표에 맞는 메시지를 올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민생개혁, 정치개혁이에요. 민생개혁,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 당대표 된 거 아닙니까? 대장동 갖고 싸우려고 당대표가 됐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친명계도 아차 싶었던 걸까요? 이 대표의 시적 표현에 의미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최근 정치 탄압 상황에 대한 심정도 있겠지만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함께 위로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정치 개혁에 관련한 이 대표의 메시지, 최근 크게 위축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이 대표다운 사이다 발언이 크게 줄었다는 건데요. 이 역시 이 대표에게 찾아온 겨울, 북풍 한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서슬퍼런 검풍이 세차게 몰아치고 있죠. 이 대표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구속되며 점점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내에선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퇴진 요구까지 차가운 눈처럼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측근들이 다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김만배 씨입니까? 그 양반이 또 자해도 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지금이라도 당대표를 내놓고 그리고 나는 내 혼자의 상황을 해도 당당하게 내가 이길 수 있다. 맹맹백백히 결백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또 더불어민주당 당을 위해서도 별로 그렇게 지혜롭지는 않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사법적 의혹을 민주당하고 동일시 묶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총선 전까지. 방탄 민주당이다. 또는 발목 잡기 하는 민주당이다. 친명계에선 당내 소수의 의견일 뿐이다, 방어에 나섰는데요. 근데 대표직 사퇴 요구는 뭐 서른 의원님이나 또 이상민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서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경선 과정에서 뭐 다른 후보를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많이 하셨고. 네, 저는 극소수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오냐면요. 이제 언론의 생리인데요. 자극적이고 싸움하고 이게 이제 갈등이니까 재밌어요. 이제 언론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인터뷰를 하고 더 기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검찰 독재와 정치 탄압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할 때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당내 일부의 반대에도 이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 복당을 시켰다고 하죠. 이 대표를 엄호해줄 확실한 스피커 역할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뭔가 메시지 지금 현안을 정리해주고 메시지를 내주고 규정해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메시지 파워, 스피커 파워를 가지신 분이 누가 있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네, 그래서 뭐 방송도 앙성하게 하시고 여기 제작진들 다 밖에 계시지만 섭외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뭐 우호적이거나 아니면 방어적인 그런 스피커 역할을 많이 해왔잖아요. 뭐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 당의 뭐 당원들이나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조금 좋은 뭐 그런 신호라고 생각이 됐겠죠 아마. 박 전 원장의 복당, 당내에선 형평성 차원에서 크게 문제 삼을 일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은 분들의 복당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굳이 박지원 전 대표가 그 나머지 분들보다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심각하다. 복당을 불허할 만한. 그래서 복당을 불허하기에는 조금 저는 약간 불공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죠. 끝까지 경계하겠다. 뒤통수 주의보를 내린 분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자는 것이 결국은 당을 지키자라는 것이고 당을 깬 분이었기 때문에 그 병이 또 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방주사 경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지만 또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독감이 안 걸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철저히 경계 근무를 하겠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중도 보고 소도 본다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거 저런 게 다 있지 뭐. 그럼 무시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아니 왜요? 무시는. 그러면 우리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이고 저는 권리 당원에 불과합니다. 낮은 자세시군요. 아 그렇죠. 제가. 박 전 원장 보란 듯이 이재명 스피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훈수를 뒀는데요. 김만배 씨와 이 대표 사이에 작은 연결고리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이번에 260억 엄청난 돈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러한 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가 되느냐. 이런 것은
당당하게 싸워 나가야죠.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있는 거지. 맞죠. 무죄의 입증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친명계도 비슷한 논리로 보조를 마쳤습니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기소장에 81차례나 언급됐다는 이 대표의 이름, 혐의나 연결점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배경 설명에 잔뜩 이재명 대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혐의나 연결점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욱과 유동규의 일방적인 진술, 그것도 번복된 진술을 옮겨놓은 대목이 많이 있고요. 박 전 원장보다 앞서 복당이 됐죠. 정동영 상임고문도 화력을 보탰는데요.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역공을 취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말 안에는 이제 유죄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근 2년 동안 뒤져서도 확정적인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예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박 전 원장과 정 상임고문, 한편에선 총선 공천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죠. 정동영, 천정배 이분들이 지금 전주하고 광주에서 되게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요. 박지원 원장은 뭐 목포 내지는 해남, 진도 출마설이 있는데 실제로 박 전 원장은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바이든도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느냐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복당의 꿈은 이루셨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2024년 총선 공천장이죠. 실장님 맞죠? 제가 그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에이, 정치인들이 아직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니까. 국민의당 출신 올드보이들의 호남 총선 복귀, 벌써 이런 해석도 따라붙었습니다. 그럼 이제 호남, 전북, 전남, 광주지 않습니까? 이게 민주당한테 좋은 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호남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 뭐 새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 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들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친명계, 성능 좋은 스피커로는 활용을 해도 호남 공천까진 아니라고 생각한 듯 싶습니다. 박 전 원장 정도의 거물이면 험지로 나서야지 않겠느냐, 사실상 못을 박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호남 행보를 하기 때문에 호남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수도권? 뭐 전국구시니까 오히려 거물이 나가는 인지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험지에 나가서 민주당을 살리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지. 이 대표와 박 전 원장의 협력 관계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치인사이드 박 전 원장이 밝힌 복당의 변으로 마무리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당 탄압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고 또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 정권 교체를 이룩하는데 제가 터득한 그런 지혜와 경험을 당을 위해서 한번 보태주겠다 하는 심정.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부인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다는 거죠. 네, 김만배 씨의 부인이자 천화동인 2호의 대주주이기도 하죠. 김만배 씨의 부인 김모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을 했습니다. 압수물 증거를 분석하는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네, 전에 류정아 실장이 다뤘던 뉴스인데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서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는 지난 14일에 자신의 차량에서 자해를 시도했는데요. 입원이 장기화될 걸로 보이자 검찰이 직접 김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병원 측에 진단 소견서 등을 요청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 씨의 입원 때문에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폐 기능이 상실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심각한 상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요. 23일 그러니까 모레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검찰 수사와 재판에 좀 이제 제동이 걸린 그런 상황인데 검찰이 지난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측근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이 발부가 됐죠. 일단
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걸로 보인다는 거죠. 네, 이 검찰은 김만배 씨가 지난해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이 화천대유 공동대표인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영 씨에게 이 대장동 개발 특혜로 얻은 범죄 수익 260억 원을 맡겨서 은닉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60억 원 중 상당액을 수표로 인출했고 일부인 수십억 원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일대 부동산 매입에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검찰은 이 김 씨가 최 씨의 땅을 사라고 지시하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 등 관련 물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반면 김만배 씨 측은 이 돈이 범죄 수익이란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입장입니다. 최우양 씨도 검찰 조사에서 이 구체적인 액수가 다르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때 상당히 정치권 공방이 뜨거웠던 사안이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송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는 어떤 잠정 결론을 내렸다. 맞아요?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검사가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자 작성을 지시를 하고 또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내서 당에 전달되도록 했다, 이런 혐의인데요. 그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송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수처 검사는 당시 수사보고서 내용을 고발사주 수사에 참여했던 정모 씨에게 확인을 했는데요. 메시지의 최소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적힌 검찰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수사팀의 결론을 기재한 게 맞느냐 이렇게 묻자 정 씨는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정 씨는 손준성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 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불과 10일 전에 교체한 PC의 하드디스크를 늦은 저녁에 또다시 바꿨다는 증언도 내놨습니다. 정 씨는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에 PC를 분해해서 작업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진술했는데요. 또다시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임모검사가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3개나 설치한 것을 두고서는 통상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사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서 공수처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증거에 따라서 수사를 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내야 할 이 검찰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하고 또 수사 결과를 짜맞추기 위한 조작까지 했다면 그건 중대한 범죄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조작을 했다면 범죄 집단과 다를 게 뭐가 있겠냐면서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증거인멸과 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발본색원하고 또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담당 검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 공수처는 민주당이 지난주 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이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넘긴 김웅 의원의 사건을 수사하며 이 포렌식 전문 수사관 A씨를 면담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수사관 A씨를 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면담한 뒤 이 손준성 검사가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보고서는 김 의원의 불기소 처분의 주요 근거로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A 수사관이 이달 초 손 검사의 재판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면서 이 부장검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네, 관련 속보를 좀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의 겨울, 김종민 리더십부터 박지원 호남 출마, 김남국 험지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 변경을 추진하고 있죠. 비윤계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다며 윤석열 사당화를 위한 작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네, 아덴만 여병작전. 지난 2011년 1월 대한민국 해군이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3호 주얼리오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한 이 성공적인 작전이죠. 이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이 새벽에 개시된 기습 작전이었습니다. 작전명이 이 아덴만 여명인 것도 이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비대위도 최근 기습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윤심의 어명에 따라 윤심만 따르겠다는 계획일까요? 이른바 윤심만 어명 작전인데요. 민심 3대 당심 7이었던 이 전당대회 룰을 이 당심 100%로 전격 변경하기로 한 겁니다. 100만 당원 시대라는 게 뭐냐면 100만 당원 시대라는 거는 당심이 곧 민심이란 얘기예요. 100만 당원쯤 되면은 당심과 민심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이 윤핵관 4인방 부부에 이어 지도부와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함께했죠. 이후 윤심에 따라 이말 3초 전대 개최가 유력하다는 설이 돌았는데요.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과 독대설도 흘러나오더니 결국 전당대회가 3월 초로 확정이 됐습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전당대회 룰을 당심 100%로 바꾼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입증이 되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경향신문이 뭐 오보다 이렇게 저도 단정지을 생각도 없고요. 네. 그 해당 기자를 저도 잘 알아요. 기사를 잘 쓰는 기자인데. 그리고 지난 19일 비대위는 당심 100%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의결했습니다. 이 해당 기사가 나온 지 불과 4일 만이었습니다.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으로 비대위 의원들 모두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장 당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왔는데요. 이 변변한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룰 변경을 졸속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부에서는 나름의 절차를 밟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보여지는 입장과 일반 당원 입장에서는 너무 성급하다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회의, 의원총회라고 하죠. 이 의총조차 열리지 않고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당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 룰 같이 제 당의 중대한 문제들은 의총을 열어서 반드시 토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 룰 변경은 의총 토론이 아예 없었어요. 예. 룰 개정에 가장 크게 반발을 하는 건 이 당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윤심만 어명 작전이라 쓰고 유승민 축출 작전이라고 읽는다고 본 건데요. 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습적으로 무슨 군사 작전 하듯이 할 줄 몰랐죠. 민심을 완전히 없애는 이번에 폭거, 이 폭주, 이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지휘 감독을 하고 오다를 내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완장을 차고 앞장을 서서 이런 폭거를 저지르는 건데 그분들이 해당 행위를 하는 겁니다. 유 전 의원은 룰 개정은 승부 조작이라며 사실상 유승민 제거용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이 지동설도 아닌 유동설을 믿고 있다는 건데요. 세상이 모두 유승민 중심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건만 피해의식이 지나치다는 시각이죠. 그럼에도 유 전 의원이 유동설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 민심을 반영한 여론조사에서 유 전 의원이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몇 달간 계속 여론조사에서 제가 민심에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보셨으니까 민심에서 앞서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총선 본선에 가서 경쟁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유 전 의원이 36.9%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2위인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격차가 20%포인트 이상입니다. 친윤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과는 한 6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친윤계가 이 당심 100% 룰 개정에 나선 배경이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은 없고 유승민 전 의원은 절대 당대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대통령의 힘이 작용되는 그런 정당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이 당심 100%로 모자라 한 가지 안전장치를 더 추가했죠. 결선 투표제인데요.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으면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당원들의 총의를 확인하고 당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만 대상으로 한 한정한 이 여론조사를 볼까요? 나 위원장이 26.5%로 1위,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순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이 당심만 놓고 봤을 때도 이 친윤 후보인 김기현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이 비윤 후보들에게 밀리는 겁니다. 결국 결선 투표제를 신설한 건 친윤 후보 단일화를 촉진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온 이유인데요. 유 전 의원 입장에선 경기 중 골대를 옮긴 것도 모자라 이 상대편만 골키퍼를 2명 세운 꼴인 듯합니다. 제가 만약 1차 투표에서 1위를 하면 2위 한 후보, 뭐 이제까지 룰로는 제가 1위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2위 한 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윤 대통령이 미는 후보라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3위 이하의 표를 또 다 모아가지고 2위한테 줘가지고 그거를 한번 뒤집어 보려고 결선 투표제를 만든 거죠. 예.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친윤 대표를 세우려는 목적은 유 전 의원은 다음 총선 공천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윤석열 사당을 위한 작업이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1인 독재 사당을 만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거는 당을 100% 장악해서 이제 해 바뀌면 바로 1년밖에 안 남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윤석열 사람을 심기 위한 겁니다. 친윤계는 방어에 나섰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룰 개정을 두고 왈가왈부해선 안 된다고 유 전 의원을 직격했는데요.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선수가 경기 규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우습지 않습니까? 평소에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자기 실력과 기량을 잘 쌓아서 규칙에 따라서 열심히 뛰어서 골을 넣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장제원 의원은 이 기적의 3단 논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윤심이 곧 당심이고 당심이 곧 민심이란 겁니다.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을 반대하는 분들, 당원을 폄훼하는 거 아닙니까? 당원들과 괴리된 당대표가 어떻게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당심이 민심하고 따로 갑니까? 우리 당을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분들의 민심이 민심입니까? 김장연대 공식 가동도 초읽기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김 의원 입장에선 어떻게든 윤심을 자신에게 끌어오는데 집중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장 담그면 되는 것이지 뭐 김장 담근다고 선언하고 김장을 담그나요. 맞선 본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벌써 결혼하라 그러는데 커피도 먹어보고 영화도 같이 봐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데이트를 해야 결혼을 결제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 룰 개정으로 가장 이득을 본 건 나경원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평도 있습니다. 여론조사상 당심에서 가장 앞서는 주자이기 때문이죠. 나 위원장 당초 룰 개정에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슬그머니 입장을 바꿨는데요. 개인적으로 신중하는 게 이게 좋지 않냐 하고 초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결정된 이상 제가 더 이상 룰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은 이 김장연대에 이어 이 김나연대도 염두에 둔 듯합니다. 당심 1위인 나 위원장에게도 슬며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나경원 그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저하고는 아주 코드가 잘 맞는 분이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이루었던 분이시기도 하고요. 앞으로 역할을 잘 분담해서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전당대회 룰 개정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정치권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 룰 개정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데 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인데요. 이 스트라이샌드 효과, 어떤 정보를 숨기려다가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 해당 정보의 확산을 가져오는 효과를 의미하죠. 쉽게 말하면 애초 의도나 기대와 다른 역효과인데요. 일각에선 유 전 의원이 이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하태경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원래 정치의 본질이 핍박받고 공격받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더
더 인기 끄는 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지나친 진윤, 친윤 이런 경쟁이 유승민 의원만 자꾸 키워주고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 조익신 멘트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국민의힘 룰 개정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죠. 속도전이고 아까 이제 군사작전이라는 발언도 또 주자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얘기했을 정도로 그만큼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신경전이 오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 경쟁 주자들의 룰 개정 관련 입장에 대해서 한심하다고 지적을 했죠.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선수가 룰 개정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도 이 룰 개정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도 바뀐 룰로도 자신이 이길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죠. 유승민 전 의원은 당이 이렇게 퇴행적인 일을 하는데 후보들이 분개하지 않고 나는 바뀐 룰로도 1등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후보들이 당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퇴행적인 이 보수 정당의 역사를 20년 거꾸로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데 후보들이 분개하지 않고 나는 바뀐 룰에 그냥 적응해서 바뀐 룰로 해도 내가 1등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좀 한심하다. 이렇게 문제의식과 철학이 없어서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냐 싶죠. 유 전 의원은 이 선수가 룰이 결정되면 당연히 따르지만 이 비대위에서 군사작전하듯 방망이 두드리는 데 대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마디 문제의식도 없는 당대표가 과연 맞느냐 당원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지난달 발언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안 의원이 본인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할 때도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부분인데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 같다고 해서 한 그룹으로 묶이는 거, 예를 들면 비윤 이렇게 묶이는 게 저는 그건 잘못된 분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를 비판하면 전부 비윤계로 묶는데 이게 잘못된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인데요. 유 전 의원과는 유 전 의원의 비판과 자신의 비판은 결이 다르다는 주장으로 해석이 됐었죠. 유 전 의원은 안 의원의 이 발언에도 밀침을 가했습니다. 우리 안 의원님 목소리에 아주 오랜만에 저 독특한 목소리 듣는데요. 제가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진짜 역대 정권을 잡은 대통령과 그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의원의 저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적절치 않고요. 안 의원님께서 저런 이야기 하시는 게 저런 이야기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한테 좀 예쁘게 보이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유 전 의원의 한심하다라는 말에 발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출마부터 선언하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네, 안 의원은 유 전 의원을 향해서 출마 결심부터 밝히라고 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지 않나면서 전당대회에 나와 경쟁자가 되면 말하겠다. 지금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김기현 의원과 윤핵관 장제원 의원 간의 이른바 김장연대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죠. 네, 안 의원은 오늘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장연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정치권에서 소문으로 떠도는 얘기, 사실 확인 안 된 전해 들은 얘기는 100%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만약 어떤 연대 움직임이 있다면 그건 혼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윤 단일 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김 의원이 장 의원과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룰 개정 방침 사실상 확정이 됐고 이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있는데 그 내부 갈등은 또 커질 그런 분위기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마커 칠판을 많이 쓰니까 좋은데 저기 마련해 놓은 거나 좀.